사람들은 흔히 돈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친구, 동료, 배우자, 파트너, 이들이 당신의 인생 궤적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 누군가는 옆에 있는 친구 하나 때문에 좋은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세상에 진입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잘못된 친구 하나 때문에 빚더미에 앉거나 잘못된 습관에 물들어 평생 후회하는 길로 갑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입니다. 80년 넘게 수천 명의 삶을 추적했는데 그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행복과 건강, 장수를 결정하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다. 워런 버핏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친구를 고르는 것은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가 평생 강조한 건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관계의 복리 효과였습니다. 첫째, 관계의 복리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경제학에서 복리 컴파운드 인트러스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 역시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고 강조합니다. 좋은 친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신뢰와 정서적 안정감이 축적됩니다. 뇌는 이를 보상 신호로 받아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이 화학물질은 학습 동기 행동 패턴을 강화합니다. 즉, 좋은 친구 곁에 있으면 좋은 습관이 자연스럽게 굳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친구와 오래 지내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자주 분비합니다. 그 결과 면역력이 약해지고 사고방식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친구가 당신의 뇌회로를 재편한다는 거죠. 둘째, 진화론적으로 친구는 생존 전략이었다. 인류는 원시 시대부터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었습니다. 사냥, 채집, 방어를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좋은 동료, 신뢰할 수 있는 친구는 생존 확률을 높였습니다.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한 번에 유지할 수 있는 진짜 관계의 수는 약 15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명 덤바의 수. 이 안에서 특히 핵심적인 소수 친구들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친구는 위험을 함께 막아주고 기회를 공유하며 생존과 번영을 도왔습니다. 나쁜 친구는 반대로 집단 전체를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리적 생존 대신 재정적, 정신적 생존을 좌우하는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CEO들의 성공은 결국 누구와 함께 했는가에 달려 있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60년 넘게 함께한 파트너입니다. 버핏은 늘 말했죠. 나는 먼거보다 똑똑하지 않다. 하지만 먼거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역시 친구 같은 동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혁신은 개인의 천재성보다 좋은 파트너십에서 태어났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인간관계로 몰락한 CEO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무리한 의리를 지키다 사업이 망하거나 불량한 인맥에 휘둘려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있죠. 버핏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넷째, 본능 심리학이 말하는 동조 효과. 사람은 의식하지 못해도 곁에 있는 사람의 행동과 정서를 따라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동조 효과 컨포머티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부자 친구와 함께 있으면 절약과 투자 습관이 자연스레 몸에 배고 게으른 친구와 있으면 불평과 미루는 습관이 스며듭니다. 즉, 친구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느냐가 곧 내일의 당신을 비춰줍니다. 다섯째, 인생의 ROI 투자 수익률은 결국 관계에서 나온다. 버핏이 늘 강조하던 건 사람에 투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좋은 친구는 기회와 아이디어를 가져다주고 나쁜 친구는 리스크와 손실을 불러옵니다. 주식에서 마이너스 50% 손실을 만회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하듯 잘못된 친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면 회복에는 2배, 3배의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친구 선택이 인생 최고의 투자라는 겁니다. 여섯째, 부자들은 친구를 고르는 기준부터 다르다. 워런 버핏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보다 더 현명하고 더 도덕적인 사람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찰리 먼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술이나 도박에 빠진 친구 대신 함께 독서하고 토론하며 생각을 키워줄 친구를 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관계의 취향이 아닙니다. 환경 선택 미래 선택이기 때문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평균적으로 주변 5사람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닮아갑니다. 즉, 친구의 재무 습관, 소비 패턴,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본인의 인생에 전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첫 만남에서조차 상대의 가치관과 습관을 가장 먼저 봅니다. 돈이 많은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뿜어내는지가 더 결정적입니다. 일곱째, 하버드 연구가 보여준 관계의 장기 데이터. 하버드 의대의 성인 발달 연구는 1938년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을 냈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고 조기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좋은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더 길고 정신 건강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평생의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좋은 친구 하나가 주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여덟째, 잘못된 관계는 파괴적이다. 좋은 친구가 복리 효과를 만든다면 나쁜 친구는 반대로 복리 손실을 만듭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마약에 손댄 청소년이 대부분 친구의 권유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 주식코인 투자를 무리하게 하다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의 사례 역시 주변의 말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업가들조차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 한순간에 수십 년 쌓아온 신뢰와 자산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버핏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 번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주식에서 마이너스 50%는 100% 수익을 내야 만회할 수 있듯이 나쁜 관계에서 입은 손실은 회복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홉째, 뇌과학이 말하는 관계 중독. 뇌는 관계에서 오는 보상을 약물처럼 받아들입니다. 좋은 관계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안정적으로 분비해 긍정적 루틴을 만듭니다. 반대로 독이 되는 친구와의 관계는 뇌를 불안정한 도파민 중독 상태로 몰아갑니다. 예를 들어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는 친구와 있으면 열등감 도파민 회로가 강화됩니다. 처음엔 자극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결국 뇌는 나는 부족하다는 회로를 기본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뇌는 당신이 만나는 사람을 환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환경은 두뇌를 성장시키고 나쁜 환경은 두뇌를 퇴행시킵니다. 열째, 실제 사례 친구 때문에 성공하거나 망한 사람들. 빌 게이츠 앤드 폴 앨런. 어린 시절 친구였던 두 사람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친구가 만들어낸 복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워런 버핏 앤드 찰리 먼거. 둘은 서로의 생각을 검증해주는 지적 파트너였습니다. 버핏이 평생 최고의 투자로 꼽은 게 바로 먼거였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기업 앨론의 사례를 보세요. 내부의 잘못된 인맥과 부패한 동료 관계가 결국 기업 전체를 붕괴시켰습니다. 한 명의 친구, 한 명의 파트너가 인생을 구할 수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11째, 관계는 인생 리스크 관리다. 워런 버핏은 늘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의 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관계의 리스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업 실패, 투자 손실은 다시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인생 전반을 갉아먹는 치명적 리스크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전염 소셜 컨테이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만은 친구를 통해 전염될 확률이 57%나 높습니다. 행복 역시 친구의 행복에 따라 전염됩니다. 즉, 친구 하나가 당신의 재무 상태, 건강, 심리까지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12째, 나쁜 관계를 끊는 것도 투자다. 버핏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끊어내야 할 사람을 계속 곁에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 나쁜 친구를 끊는 것도 강력한 투자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 때문에 잘못된 관계를 끝내는 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야말로 복리 손실을 막는 최고의 리스크 헤지입니다. 즉, 친구 선택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좋은 자산은 장기 보유하고 독이 되는 자산은 과감히 매도해야 합니다. 13째, 좋은 관계를 복리로 키우는 습관. 좋은 친구를 단순히 곁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도 투자처럼 관리해야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정기적 대화 CEO들의 공통점은 멘토 동료와 주기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공동 학습 버핏과 멍건은 평생 독서를 공유하며 사고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상호 성장 일방적 의존 관계가 아닌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균형. 뇌과학적으로도 정기적인 교류와 공감은 전두엽을 자극해 창의성과 의사결정을 강화합니다. 즉, 관계관리 자체가 두뇌 투자가 되는 셈이죠. 14째, 관계 진단 체크리스트. 당신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1. 이 친구와 만나고 나면 나는 더 활력이 생기는가? 아니면 지치는가? 2. 이 친구는 나의 성공을 응원하는가? 아니면 은근히 깎아내리는가? 3. 나도 이 친구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는가? 4. 10년 뒤에도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가? 이 질문에 아니오가 많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가능성이 큽니다. 15째, CEO들의 인간관계 관리법. 워런 버핏.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만 어울린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시절부터 존경하는 인물들과 네트워킹하며 평생의 멘토 동료를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때로 까다로운 성격으로 알려졌지만 그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혁신이 가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스페이스X 초창기 그를 믿고 투자해준 동료와 친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좋은 친구와 동료를 복리로 키워왔다는 겁니다. 16째, 본능 심리학이 말하는 친구의 거울 효과. 본능적으로 인간은 무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조합니다. 친구의 소비 습관, 말투, 가치관이 그대로 나에게 이식되는 이유죠. 그래서 부자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옆에 있으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본능의 자동 작동 원리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미래 자산을 알고 싶다면 통장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친구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17째,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갈림길. 평범한 사람은 친구를 재미와 편안함으로 고릅니다. 그러나 부자는 친구를 가치와 성장으로 고릅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늘 술자리와 불평이 많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자기 개발과 투자를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함께했습니다. 10년 뒤 두 사람의 재산과 삶의 질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옆 사람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가 된 것입니다. 18째, 관계는 돈보다 강력한 복리. 워런 버핏은 돈은 한계가 있지만 관계는 무한한 복리 효과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투자한 만큼만 불어납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기회지혜 평판이 동시에 불어나기 때문에 복리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버핏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그의 주식 투자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찰리 멍거라는 평생 파트너,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 존경받는 평판이라는 관계 자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째, 잘못된 관계의 대가. 반대로 관계를 잘못 고르면 인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까요? 친구의 빚 보증으로 한순간에 파산한 사람들, 좋은 기회라 속아 코인이나 다단계에 휘말린 사람들, 열등감과 비교심을 부추기는 친구 곁에서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은 공통적으로 친구 선택을 투자보다 가볍게 여겼다는 치명적 실수를 했습니다. 좋은 주식 하나 잘 고르면 부자가 되듯 나쁜 주식 하나에 인생을 잃을 수도 있듯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째, 지금 당장 해야 할 질문.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1. 나는 지금 어떤 친구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가? 2. 그 친구는 내 에너지를 채워주는가, 빼앗는가? 3. 내가 원하는 미래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만약 답이 부정적이라면 당신은 이미 관계의 마이너스 복리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1째, 관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라. 부자들이 주식을 분산 투자하듯 관계도 포트폴리오로 관리해야 합니다. 멘토형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선배, 동료형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후배형 내가 가르치며 성장할 기회를 주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진짜 복리 효과를 발휘합니다. 22째, 마지막 메시지. 당신의 친구가 곧 당신이다. 워런 버핏은 평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최종 척도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 돈, 명예, 학벌 올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행복, 건강, 자산은 곁에 있는 친구들이 결정합니다. 좋은 친구 하나는 평생의 자산이 되고 나쁜 친구 하나는 평생의 부채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 10년 뒤 당신의 자산표를 말해줍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